1교시 때 대형 사고를 쳤어요. 내가 마이크가 안 돼서 마이크만 껐는데 이 잭을 안 뽑았어. 그래서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 그 이제 업로드 시켜도 내 입모양 보고 하든지 아니면 노트 필기 잘하는 학생 그 빌리가 하든지 밥 사주고 방법이 없어. 자, 지금까지 했던 걸 이제 빨리 갑니다. 자, 우리가 작물을 분류를 했고 작물의 개념을 했고, 그죠? 그건 재배의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삼각모식도에서 결국은 수양을 얻기 위한 건데, 이 첫 번째가 뭐다? 품종인데 우리가 지인이라고 쓰죠, 그죠? 영어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컬티베이션 재배법, 세 번째는 환경이다. 그러면 지인, 품종이라는 품종의 개념이 뭐예요? 품종이 뭐죠? DNA 수 품종 분류. 품종이 뭐냐고? 그 여러분들은 뭔데? 자기 소개해봐. 내는 뭔데? 그냥 개체야? 이 DNA가 발현된 개체. 품종은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특정한 형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품종인데 거기에 품종이 갖춰야 될 요건이 뭐냐? 일단 수량성이 좋아야 되고 여러 지역에서도 재배될 수 있는 광지역성이 있어야 되고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 우수한 우수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병충해에 강한 병충해 저항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품종이 갖춰야 될 요건들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특이한 병에 대한 저항성이 있거나 아니면 얘는 밥맛이 좋거나 아니면 요거는 빨리 수확하거나 늦게 수확하거나 조생종이거나 만생종이거나 이런 것들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1학기 때 배웠던 것 중에 절기에 관한 거 배웠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장일성 작물, 단일성 작물 개념 이해하죠, 그죠? 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을 뭐라 한다? 하지랑 자, 짧은 날을 동지랑 동지라 한다. 같은 날을 춘분 춘분과 추분이라 한다, 그죠? 네, 그 개념 잡고 그러면 봄에 주로 꽃이 피는 작물을 어떤 성 작물이다? 단일성 작물. 장일성 작물이요. 장일성이죠. 왜? 동지 지나서 꽃이 피니까 동지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으니까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지 하루에 1분씩 길어지기 시작한다. 하지 6월 21일이나 2일 이후부터는 가장 이때가 낮이 길었는데 이때부터 밤의 시간이 1분씩 늘어나 동지까지. 그래서 하지 이후에 꽃이 피는 애들은 뭐다? 단일성 작물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봄에 꽃이 피는 애들 작물을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봐. 개나리 작물이에요, 식물이에요. 식물. 우리 작물 하면 보리, 밀, 호밀, 기리 이런 애들 가을에 심는 거예요.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넘겨서 봄에 꽃이 피고 하는 것을 월년생 작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 1년생 작물은 뭐다? 일반적으로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년생 작물이다. 그죠? 1년생, 단년생 다 했죠, 그죠?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면적에 대한 개념 이해하나요? 네. 이거 면적 다 했습니다. 가로 10m, 세로 10m를 뭐라 한다? 아르입니다. 그거는 잘하네. 이거 R다. R은 몇 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위 말고 국제 단위로 쓰는 거는 가로 100, 세로 100 뭐란다? 헥타르. 100제곱미터, 100만 제곱. 만 제곱미터. 그죠? 이 헥타라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 사이 뭐가 있다? 평을 쓰요. 10R죠. 몇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됐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표현할 때는 뭐 킬로그램 per 뭐 10R 이렇게 하고 국제적으로는 헥타르 per 톤이나 킬로그램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전정과 전지에 대한 개념 했고요. 자, 번식에 관한 얘기를 해봅니다. 자, 종자가 있다. 종자가 이렇게 있으면 종자를 이렇게 본담이나 논이나 밭. 논은 통상적으로 물이 있는 경작지를 말하고 밭은 주로 물이 없는 경작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야라든지 야산 이런 데서는 주로 과수를 재배를 하죠, 그죠? 사과, 감, 그다음 또 뭐 있지? 배, 뭐 이런 애들. 자, 여기에 종자로 요렇게 뿌리는 거, 그죠? 요걸 뭐라 한다? 뿌리는 걸? 삼사라. 파종. 그러니까 흩어 뿌리는 걸 삼파라 하고 줄지어 뿌리는 것을 저파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씩 요렇게 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 심는 거, 요걸 뭐라 한다? 육류랍니다. 파종법에 있어. 전파라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한 10개나 8개 이런 식으로 한 포기에 요래 파종하는 것을 뭐라 한다? 적파라 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식 방법에 있어서 또 요 파종 방법에 관한 거예요. 작물을 심는 거. 자, 근데 이렇게 모판에다가 이렇게 키웠다. 작물을 한 10일에서 한 25, 30일간 키워가지고 요만큼 요렇게 한 포기, 또 한 포기, 한 포기, 한 포기 요렇게 옮겨 심는 것을 뭐라 한다? 논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옮겨 심는 것은 이양이라고 하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옮겨 심는 것을 이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다 똑같이 트랜스플랜팅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죠? 자, 근데 정식 방법이 있어요. 정식은 뭐냐 하면 한 개체가 뭐 100개, 1000개, 10,000개까지 갈 수 있는 걸 정식이라고 합니다. 늘리는 걸. 그러면 종자로 이렇게 파종을 해서 이렇게 키우는 것을, 번식하는 것을 뭐라 할까? 근데 이렇게 가지나 뿌리가 있으면 얘를 잘라서 이렇게 심어서 번식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또 하나는 여기 나오나? 가지 눈이 있어요. 장미 같은 거 이렇게 눈이 뾰족뾰족 나오죠? 요걸 갖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대목이 있으면 이렇게 붙여서 빨간 거, 노란 거, 뭐 하얀 장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번식법이 있다. 그럼 요것은 뭐냐면 종자로 번식해서 열매 실자는 실생 번식이라 하고, 요거는 영양체로 가지고 하죠. 그럼 그래서 영양 번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양 번식에는 이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심어 놓는 거, 가지를 이렇게 심는 거죠. 삽목이라는 거예요. 삽목. 있죠? 여기 삽목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지를 하나 떼가지고 요 페트리디시 이렇게 생겼죠? 페트리디시에 여기에 배지를 딱 넣고, 영양체입니다. 배지는. 그럼 얘가 이렇게 캘러스가 유기되도록 딱 떼놓는 거예요. 이러 놓으면 얘가 하나의 식물체가 돼. 요걸 어떤 배양이라 한다? 조직이죠. 한 조직을 배양한 데서 조직배양 이렇게 용어를 쓴다 하는 거죠. 근데 엄청 비싼 게 있어. 한 그루에 100억에 예를 들어서. 그럼 100억 하는데 누가 조직 좀 떼갑시다 하면은 주겠어? 안 주지. 근데 우리는 과학을 하잖아. 에이,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내 입만 하나 살짝 가져갈게요. 떨어질라 하는 거 이거 어차피 죽었네. 그게 안 파니까
방구를 베고 가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잎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잎이 이렇게 있다. 떨어지려고 죽으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어차피 떨어지는 거 이거 내 보관할게요 그냥 하면서 딱 얻어오는 거지. 얻어서 어떻게 한다? 원심분리기에 넣어가지고 이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썰어가지고 쫙 분리시키면 무게별로 이렇게 앉겠죠. 그 엽록체는 여기 있다. 그 핵심은 엽록체잖아. 그죠? 또 하나의 세포 속에 엽록체가 있잖아. 그 엽록체가 있는 거라 해서 살아나. 그래서 세포를 딱 여기에 위치하는 거, 또 여기 있는 가벼운 거는 일단 거기다 디스카드 시켜야 돼. 그 여기 위치하는 얘들을 가지고 뭐 한다? 요거 하나 떼오면은요, 요만큼, 요만큼 떼오면은 수백만 개가 돼. 그럼 얘들을 어떻게 한다? 여기 페트리시에 여기 한 방울 물로 희석해가지고 여기 하는 거. 그럼 여기 세포가 이렇게 자라. 그럼 또 캘러스가 여기가 돼. 딱 이렇게. 그럼 얘를 뭐 한다? 키워서 하나의 완전한 식물체로 만든다. 그걸 식물을 뭐 한다? 토티포텐트라는 게 있어요. 토티포텐트. 하나가 조직이 하나든 아니면 세포 하나에서 뭘 만든다? 완전한 생물체를 만들어버려. 이게 토티포텐트라고. 완전 생체 행성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손가락 잘리는데 뭐 잘라갖고 해서 해가 지금 못 하잖아. 근데 앞으로는 줄기세포 되고 하면 하겠지, 그죠? 황원석 교수님 그거 하다가 뭐 좀 문제 생기고 했잖아. 이게 번식 방법이, 그죠? 실색 번식하고 영양계 번식법이 있다. 요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종 방법에 관한 얘기도 했다, 그죠? 흩어 뿌리는 것을, 줄지어 뿌리는 것을. 자, 그러면 우리가 콩 같은 경우에는 벼는 뿌리가 수연 뿌리가 이렇게 나 있죠, 그죠? 수연 뿌리인데 콩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근류균이 달려 있죠, 그죠? 콩은 잎이 이렇게 생겼잖아. 벼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단자엽, 상자엽. 처음에 싹이 요 시드 종자에서 나올 때 요렇게 나온다 이 말. 얘는 요렇게 나온다 이 말. 무한대 팔자 높이 난 것처럼. 이 떡잎이 두 개잖아. 이건 하나잖아. 그래서 외떡잎, 상떡잎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나중에 이 그래 여기 종자지만은 여기 벼에서 달렸을 때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펼쳐 보면은 종자가 이렇게 달려 있다, 그죠? 얘는 꼬투리 속에 이렇게 꼬투리라고 해요. 콩과는 거의 다 그래요. 여기 꼬투리가 또 감싸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하나 자체가 뭐가 된다? 이게 종자가 돼. 떡잎이 두 개짜리라. 콩을 보면 이렇게 생겼지만 물을 공급하고 온도를 높여 보면 얘가 이렇게 갈라져요. 근데 벼는 어떻다? 벼는 요렇게 해서 처음에 초엽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1엽이 나오고 2엽이 스푼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3엽, 4엽, 5엽, 6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형태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거 벼과에 속하는 것을 단자엽 식물, 콩과에 속하는 것을 상자엽 식물 이렇게 말한다. 이 자엽이다. 이해하죠? 그래서 단자엽, 상자엽을 완전히 구분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작물 재배할 때 환경, 어떤 환경이 있었다? 소일 텍스처. 환경이 일반 기상 환경 보면 기상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온도잖아. 템프. 두 번째는 습도, 휴미디티, 워터 컨텐트. 세 번째 그다음에 바람. 윈드. 네 번째 토양. 라이트. 요게 뭐예요? 기상 환경입니다. 그래서 태풍도 하고 미풍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이 뿌리를 내리고 산다고 하면은 뿌리 토양 환경이 또 있겠지, 그죠? 그래서 토양은 아까 읽으실 때 안 나오지만 구분하는 게 있죠. 솔 텍스처 5가지.
뭐의 함량에 의해서 구분했다? 점토. 점토 함량이 0.002mm 이하 되는 입자 점토의 함량을 가지고 분류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료라고 작물이 생육하려고 하면은 어떤 성분들이 필요하다? NPK는 우리가 주는 거, 에너지 주는 거지만 실제 토양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미네랄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다? 많이 이용하는 것을 촌, 스피커, 감화했죠, 그죠? 네. 적게 이용하지만 꼭 필요하지 하는 거 국령, 고철, 망모라 했죠, 그죠? 근데 CHO 나는 어디서 왔다고? 어디서 왔다고? 산에서 왔다고? 공기 중에서. 너무하다. CO2하고 H2O 해서 라이트 빛이 비치면 C6H12O6 12분자 되겠지. 그죠? 플러스 산소 나온다. 했잖아. 뭐예요? 뭔 식이에요? 광합성이잖아. 그럼 CHO, CHO잖아. 이게 당, 탄수화물, 전분. 그럼 CHO 난 어디서 왔다? CHO는 광합성 산물이잖아. 그죠? 광합성에서 왔으니까 이거는 비료로 안 줘도 된다. 그죠? 네. 이해되나 이제? 그래서 그러면 뭘 줘야 되는데? 비료를 줘야. 그 CHO는 빼고 광합성 산물이니까 유기물 공기 중에도 있으니까 N, P, K가 가장 많이 이용하더라. 비료의 3도수다. 그 다음에 사요소는 칼슘, 오요소는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작물 재배할 때 NPK만 주로 주지만 실제 토양 검증을 해야 된다, 그죠? 토양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면 안 된다. 근데 풍령구철 막모라 하는 것은 붕소, 염소, 보리,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이런 애들은 적게 이용하지만 그래도 필수적이다. 그럼 오래 작물을 재배하면은 뭐가 발생한다? 양분 결핍이 된다. 그래서 얘들도 주라. 그래서 바닷물 뭐 좀 주라 하는 이유들이 거기 있다. 그 미네랄 많이 있으니까 소금에.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아예 양분이다. 근데 비료를 분류를 하면 우리가 뭐 NPK를 이렇게 화학 케미칼로 만들어서 주는 것을 주면은 바로 흡수 이용하죠. 이거 안 했나? 그걸 속효성 비료. 근데 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나무 잎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줄기, 볏짚, 보리집 이런 것들을 섞여서 소위 발효를 시켜서 여기 토양에 투입하는 것을 이걸 뭐라 한다? 지효성 탭이라고 한다, 그죠? 탭이는 효과가 천천히 이렇게 NPK 양분들이 릴리징 유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다. 그리고 이 유기질 비료를 투입해 놓으면 어떤 또 역할을 한다? 토양 속에 공간이 없잖아. 공간이 없을 때 공간을 만들어 주겠지. 그죠? 그래서 토양의 물리성을 좋게 한다. 그리고 특히 사질 토양, 모래가 많은 토양에서는 어떻다? 양분이나 물을 주면 쑥 흘러내려가 버리죠. 그죠? 근데 유기물이 있으면 양분, 수분을 홀딩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잖아. 그죠? 그걸 보비력이라 한다. 보비력이 크다 하는 얘기예요. 또 물을 잡을 수 있는 힘, 그거는 보수력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철저히 용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료회사, 농약회사 가면 농약에서는 요즘 친환경 자재가 대세고 비료회사 가면은 이 용출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어떤 비료, 탭으로 만드니까 볼륨, 부피가 너무 크고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똑같은 화학 비료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뉴얼소 입자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게 작물 재배하면은 전 생육 시기에 거의 고르게 이렇게 용출이 되어 소위 녹아 나오도록 한다. 그걸 완효성 비료 이렇게 말한다. 코팅제가 비싸다.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면 그런 연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네.
이제 다 했나? 안 한 거 없지? 또 어차피 2학기 때 장모랑 할 때 할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건의사항 없으면 일단 이번 학기는 여기까지.